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의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효준입니다. 자, 우리 1부에서는요, 화법하고 작문이요, 거기에 문법까지 총 15개의 문항들을 선생님과 함께 분석하고 살펴보고 해결하고 요 시간으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험은 잘 봤을 것 같고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차례예요.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문항들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일 큰 발문부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3번까지로 묶여 있어요. 그죠? 세트 문항이고,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이 내용들이 학생이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문은 화면에 띄워져 있지만 선생님 여기만 잠깐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법하고 작문의 해결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요거예요. 시간이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시간과 싸우기 위해 내가 챙겨야 하는 무기가 있겠죠.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과 그리고 전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 없이 그냥 주어진 지문을 천천히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파악하고요. 1번 문제 천천히 읽으면서 파악하고요. 2번 문제 꼼꼼하게 해결하고요. 3번 문제 정확하게 잘 풀었습니다. 잘했죠. 다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개의 문항을 모두 해결해야 되고요. OMR 체크까지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뒤에 우리는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1부에서는 화법, 작문, 문법을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우리가 좀 더 어렵게 느끼는 문학과 독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화법과 작문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략과 전술을 지금부터 10개의 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해결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넘겨볼게요. 지문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지문을 읽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아니라 안 읽었다라고 하는 전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이다. 그러면 그렇죠. 말 그대로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빈출 유형이죠. 우리 1학년부터 2학년 지금 11월 학력평가 볼 때까지의 이 모의고사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유형들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말하기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뭘 물어보는지는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이제 선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료의 출처를 밝힌대요. 그래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대요. 자, 일단 앞부분만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자료의 출처는 지문 안에 어떻게 드러나죠? 보통 따옴표가 찍혀 있거나 납표나 겸납표를 이용하죠. 자, 납표가 이런 겁니다. 그죠? 겸납표도 뭔지 알 거예요? 겸납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서 따옴표나 납표, 겸납표만 찾으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독해를 하지 않고도. 그렇죠? 게다가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출처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출처를 밝힌다면 신뢰성이 올라가는 건 맞을까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출처를 밝힌다면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출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대요. 그럼 보통 우린 전문가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네모 네모, 마름모 마름모 마름모, 아니면 전문가에 의하면, 전문가에 따르자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인용이니까 따옴표 찍혀 있겠죠. 그죠? 큰 따옴표를 사용하거나 그 부분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보의 객관성이 확보될까요? 그러겠죠.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이 발표하면서 제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자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객관성 확보됩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한대요. 그럼 지문에서 그렇죠. 물음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아니면 청중의 주의를 환기한다고 했으니까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는 부분은 괄호로 드러납니다. 요것만 찾으면 되겠죠. 물음표 다음에 괄호 있는 것만. 그쵸? 그 다음에 4번이요.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한대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청중의 이해도 점검 역시 물음표입니다. 그죠? 발표를 마무리하여. 아, 너무 쉽네. 그죠? 마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어디만 보라는 뜻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만. 그죠? 거기 가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제가 드러나는지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청중의 요청에 따라서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대요. 그러면 청중이 무언가를 얘기할 거예요. 아, 좀 더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시다고요?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시다고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는지 살피면 됩니다. 물음표 다음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해는 도와지겠죠.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면 1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자, 출처라고 했으니까 따옴표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요. 한양도성에 남겨진 우리 역사의 흔적에 작은 따옴표가 찍혀 있지만 그건 출처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없습니다. 게다가 나표, 겸나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출처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는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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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에 의하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찾아봅시다.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러면 2번도 역시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 물음표 다음에 주의를 환기하는지에 대한 괄호를 찾아야 합니다. 그죠?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 물음표가 없네요. 두 번째 문단 내려가니까 이처럼 성돌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뒤에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발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질문이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애매하지만 가능성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또 찾아볼게요. 물음표가 있는지. 자, 세 번째 문단 가니까 네 번째 줄에 각자 성석에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을까요? 라고 물음표가 드러난 뒤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가 있네요. 그러면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것이 적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인 거예요. 됐죠? 자,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를 마무리라고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있는 맨 마지막 문단에 가서 물음표 찾아봅시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5번이요.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는지도 역시 물음표로 찾아본다면 이미 물음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3번이 적절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5번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전략과 전술은 이런 거예요.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하시면 문제는 정확하게 잘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시간이 단축된과 동시에 문제 역시 정확하게 풀리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직 우리는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지 않은 상태예요. 다음은 학생이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발표 계획서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요.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를 묻는 거네요. 이게 발표 계획이고요. 이 내용이 지문에 드러났어?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자, 발표 상황 분석부터 순서대로 살펴봐야 되겠죠? 주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옛 성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양 도성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문의 동영상 자료, 즉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는요. 지문 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동영상을 재생하며 이렇게 나오겠죠. 괄호만 찾자고요. 괄호만.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보이세요? 동영상 제시. 그죠? 그러면 1번 선지는 적절한 진술이네. 이 답이 아니겠네요. 그죠? 자, 2번 가볼게요. 성벽을 이루고 있는 성돌의 모양이 다양한 이유를 궁금해할 거래요. 그래서 거듭된 보수로 인해 성벽의 한 구간에 다양한 모양의 성돌이 나타남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제시한대요. 동일한 설명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겠죠. 사진 자료 역시 매체 자료 활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괄호만 찾읍시다. 두 번째 문단 제일 앞에 사진 제시. 그리고 옆에 볼게요. 한양도성 성벽의 한 구간. 맞네요. 내려가면서 가장 아래층은 조선건국 초 태조 때, 더 내려가면 세종 때 보수했고, 더 내려가면 맨 위쪽은 숙종 때 쌓은 것이고 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은 됩니다만
일단 사진 자료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너무 쉽게 된다고요. 2번도 역시 적절하니까 아직까지는 정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지워두고 선생님이랑 같이 3, 4, 5번 선지 마저 좀 보겠습니다. 자, 각자 성속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사진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확대한다고요. 그러면 매체 자료 활용 부분에다가 확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뭔가의 표지가 드러날 거예요. 그죠? 자, 성돌에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갈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사진 제시는 이미 2번 선지에서 확인했다고요. 그죠? 자, 세 번째 문단 가보니까 사진을 확대하여 제시라고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그 옆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성도를 각자 성석이라고 합니다 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4번 갑니다. 한양도성의 축성에 대한 기록이 담긴 각자 성석의 사진 자료, 역시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시대별로 차례차례, 그러면 이제는 느낌이 좀 온다고요. 자, 다시요. 1번 선지 첫 번째 문단이었어요. 2번 선지 두 번째 문단이었네요. 3번 선지가 세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선지를 확인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재점검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는지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성석에는 도성의 축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진 제시라고 써 있네요. 게다가 그 뒤로 태조 때, 세종 때, 숙종 때라고 나왔으니까 시대별로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는 건 역시 적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5번 남았으니까 답은 아마도 5번일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과감하게 한번 드려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정확하게 점검했다면. 그죠? 자, 훼손된 성벽 사진 자료로 제시한다. 오늘날 한양도성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겠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문단에 사진 제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적절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양도성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진 제시 밑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 그죠? 그럼 답 5번이겠죠. 굉장히 깔끔하고 쉽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부분 점검하면서 지문에 대한 내용들은 검토가 됐어요. 이제 3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요. 위에 발표를 들은 두 학생의 메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학생이 메모를 했다고 하는데 이 두 학생은요.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3번 문제를 풀 때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지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별로 없어. 그냥 주어진 보기하고 선지와의 일치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자, 학생 1과 학생 2의 메모를 분석한 것, 그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잘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학생 1번이요. 이렇게 3개 메모했네요. 그리고요. 학생 2번이 이렇게 3개를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학생 1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2번 선지가요. 학생 2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가 해당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그렇게 깔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1과 2 모두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요. 4번 선지 1과 2는 모두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럼 하나가 남네. 그죠? 아,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 전 지금은 꼼꼼하게 풀 겁니다. 자, 다시 1번 선지요. 학생 1은요.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새롭게 알게 된 정보, 괜찮아 라는 건데요. 이거 그냥 가까이 가지 마시고 거리를 좀 둬보세요. 그럼 바로 보이지 않아요? 각자 성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어. 매우 흥미로웠으니까 긍정적이죠. 됐습니다. 1번 선지 확인됐어요. 그죠? 자, 2번 가볼게요. 학생 2는요.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있대요. 지난번 한양도성에 갔을 때 각자 성석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번에 갔을 때가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2번 역시 적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3번 갑니다. 자,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요. 발표에서 제시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걸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실제 사례가 없었대요.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 1은 해당됐죠. 학생 2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죠? 자, 조선시대 전반적인 축성 기술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웠대요. 왜? 자, 숙종 때 외에 다른 시기의 축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3번 선지 역시 적절한 진술이네요. 그죠? 자, 4번 가볼게요. 학생 1하고 학생 2는요. 모두
발표에서 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만 찾으면 될 텐데, 자, 옛못에 가깝게 정비되었다고 했는데 현대에는 어떤 기술을 복원했을까?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요. 조선 건국 초기 한양도성을 축성하는 과정 중에 겪었던 어려움에 어떤 것들이 더 있었을까? 궁금한 거죠. 지금 선생님이 지저분해질까 봐 따로 체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벌써 선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학생 1의 3개, 학생 2의 3개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 이게 어디 더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그죠? 이 내용 보지 말고요. 5번 선지만 봐볼게요.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제시된 자료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을 발표 내용을 통해 수정했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죠? 깔끔합니다.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세트가 이렇게 끝났고요.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4번부터 7번이고요. 가는 토론의 일부라고 합니다. 화법이겠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에 과제에 따라서 글을 하나 썼다고 합니다. 그게 초고네요. 그죠? 그러니까 장문이네요. 그러면 4번부터 7번은 가와 나로 연결되어 있는 화법과 장문의 융합인 거죠. 게다가 4번부터 7번까지의 발문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세요. 4번하고 5번 문제는 가를 가지고 푸는 거고요. 6번하고 7번 문제는 나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화법 문제 2개 나왔고요. 장문 문제 2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꼼꼼하게 독해하면 네, 문제 잘 풀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지문은 이렇게 길어요. 게다가 A, B 또 넘어가면서 요 C도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글이 끝났다면 이제는 과제에 의해서 초고를 작성한다고요. 이건 역시 다 독해를 해야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갈 거예요. 만만치 않은 양이죠. 지금 거의 우리 시험지의 2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지문입니다. 그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랑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4번 발문이요. 가의 입론을요. 쟁점별로 정리했대요.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이 페이지에 가장 왼쪽 상단 보겠습니다. 가는 토론의 일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그러면 요거죠. 토론이에요. 그죠? 토론이고요. 토론의 입론이라고 했으니까 찬성 측의 입론이 있을 거고요. 반대 측의 입론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쟁점별로 정리했대요. 그리고 화면 바꾸기 전에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선지만 한번 봅시다. 쟁점 1번은 디지털 교과서는 편리한가? 2번은 경제적인가? 3번은 환경을 보호하는가?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 쟁점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가 들어가 있는데 1번부터 5번 선지가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만 안다면 우리 지문 어디만 보면 되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자, 지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일 위에 사회자가요. 서체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제일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발화를 하고 있는 찬성 1번의 내용이 찬성 측의 입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럼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라고 나왔으니까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반대 1번의 발화 내용이 반대 측의 입론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쟁점별로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의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반대 측을 먼저 보든 아니면 찬성 측만 먼저 확인하든 요게 좋겠죠. 그죠? 요걸 약간 센스 있는 전략과 전술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은 드렸고요. 선생님은 어쨌든 화면 구성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찬성 1번의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선지가 안 달려 있으니까 바로 일로 갑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여건들을 제시하며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습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대요. 그러면 그 내용은 반대 1번의 입론 내용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그대로 눈으로 보일 겁니다. 그냥 일치 불일치의 확인일 뿐입니다. 그죠? 요거 지금 해당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가 들어갈 건데 찬성 1번 반대 1번이에요. 찬성 1번의 입론 부분으로 가서 이 내용 그대로 해당되는지를 볼까요? 라고 하자면
교과서에 연동된 멀티미디어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서 손쉽게 심화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대요. 그대로 일치 불일치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 1번 봐볼게요. 디지털 교과서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서책 교과서하고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있을까요? 반대 1번의 입론 가보면 아까 우리가 4번의 1번 선지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거 바로 다음 문장으로 서책 교과서와 달리 콘텐츠 제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디지털 교과서하고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서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남았는데요. 4번은 이제 찬성이니까 찬성 측의 입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1번, 2번, 3번 선지를 확인하면서 봤던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만 보자라는 건데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나무를 베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 그 내용 있을까요? 종이 생산을 위한 벌목으로 숲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는데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적절하겠죠. 그죠? 5번이요.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원리를 설명했대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환경에 유해함을 밝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 1의 입론에서. 그죠? 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대요. 이산화탄소를. 그죠?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유해하대요. 그러니까 유해하대요. 선생님 정답이 없는데요 하시면 안 되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원리를 설명한 부분은 반대 1의 입론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인 거예요. 깔끔하게 풀립니다. 일치 불일치의 여부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 해결했고요. 바로 또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네요. 그죠? A하고 B하고 C 부분이 만만치 않은 양이었는데 그 내용을 모두 점검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 B, C에 해당되는 내용 A, B, B, C, C 그 부분만 보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일치, 불일치의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고요. 그죠? 자, 반대 2는요.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A 부분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A 부분에 그 내용이 드러났는지를 그대로 보면 되겠죠.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건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서책 교과서로 사용하게 됐을 때 환경이 파괴된다는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의를 제기했어.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실현 가능한 방안 추가했나요? 아니죠. 추가 안 했습니다. 그죠? 1번 답일 수가 없어요. 2번. B의 반대 E는요. 상대 측이 제시한 자료가 하나 있나 봐요. 그 자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수치가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B로 갈게요. B 부분 보니까요. 그렇지. 130kg 막 이런 거 써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수치 괜찮아 보입니다만. 그죠? 그렇습니다만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상대 측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의문인지가 판단 여부죠. 그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도 생각을 해야 돼. 그냥 B만 보고는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위에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은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럼 뒷 내용은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뭐 판단해보자라고 해도 수치의 명확성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B의 찬성일은 상대 측의 발언 내용이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한데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B 부분에 가서 찬성일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점검을 마저 해봐야 된다고요. 그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서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단순 비교하면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죠. 그죠?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확인이 됐을까요? 그죠? 자,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에서는 그죠?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일치 불일치의 여부니까. 그죠? 4번 가볼게요. C의 찬성일은요. 다른 나라들의 현황을 예로 들었대요. 자, 일단 다른 나라 나오는지만 먼저 한번 볼까요? C 부분 보니까요.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나와 있네요. 요건 좀 가능해요. 그죠? 다른 나라의 현황을 예로 들었다까지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대요. 그럼 요거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음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캐나다 나왔고요. 쭉 진행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현황을 예로 들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치 불일치니까. 반대 일은요, 상대 측의 의견에 일부 동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C 부분의 반대 1번 내용을 천천히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죠? 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요. 정답은 당연히 4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5번 문제 이렇게 해결됐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나에 대한 문제가 2개 남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지금부터는 작문 문제예요. 그죠? 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를 한번 봐볼게요. 토론의 논제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떠올리며 변화된 사회상을 제시하겠다. 사회적 배경 그리고 변화된 사회상. 요것만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 부분 바로 한번 봐볼게요. 제일 첫 번째 줄에 2번째 문장이죠.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인쇄 매체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배경이고요. 그걸 떠올리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시했죠. 괜찮죠? 요 문제 없습니다. 그죠?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래요. 용어. 용어면 요렇게 나온다고요. 작은 따옴표로. 그죠?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대로 보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디지털 교과서로 키울 수 있는 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추가로 제시해야겠어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나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로 키울 수 있는 정보 처리 역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그걸 구체적인 예를 추가로 제시해야겠어 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자라고 할 때는 자, 정보 처리니까 나달락에서 정보 처리만 찾자고요. 빠르게 정보 처리랑 관련된 말이 있는지만. 그죠? 자, 3번째 문단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서책 교과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보 처리 역량 보일 거예요. 그럼 얘도 드러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토론에서 언급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사용자가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확장하여 제시해야겠어. 교육적 효과가 확장된다고요. 그죠? 그럼 그대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디 나와 있는지. 2번째 문단 가보시면 교과서에서 연동된 자료를 활용해서 심화학습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다른 학습자와 협력 학습이 가능해요. 게다가요.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어 개별 학습에도 유리하대요. 그러면 맞죠. 적절하네요. 그죠? 자, 5번이요.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해야겠대요.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돼 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맨 밑에 보세요. 맨 마지막 문단.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뒷받침된다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큰일 났어요. 답이 없네요. 그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길지 않아요. 그죠? 길지 않아. 주어진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보기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문제의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3점일까요? 자,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죠? 토론의 논제와 관련된,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토론에서 언급된, 토론에서 언급된,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러니까 발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를 바탕으로. 이해되십니까? 그죠? 가하고 나를 동시에 봐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요거 조금만 실수하시면 틀립니다. 아주 솔직하게 부끄럽게 선생님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오늘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고 있을 때 같이 풀었거든요. 빨리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막 풀다가 답이 없더라고요. 큰일 났네 생각하고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랑 같은 실수를 했을 법한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전략과 전술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디지털 교과서로 키울 수 있는 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정보 처리를 찾았다고요. 그죠? 정보 처리를 찾았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보 처리 역량 및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라고요. 뭐가요? 서책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서책 교과서가 그렇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선지 안에서 핵심 키워드를 잘못 뽑아내는 순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정답은 3번으로 잘 찾았을 겁니다.
만약에 6번 문제를 선생님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고 풀었다. 그러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죠. 정말 잘했습니다. 그죠? 우리 실수는 줄여야 돼요. 그죠? 시간과의 싸움이고 전력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래요. 그죠? 자, 선생님이 요렇게 지금 밑에 보이는 네모 박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를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작성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어딜까요? 나 부분의 맨 마지막에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는, 그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요. 그죠? 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기대 효과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거예요. 그러면 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기대 효과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하고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나왔네. 조건에 따른 글쓰기 문제니까, 그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형식상 조건이라고 하죠. 요거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B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 좋은 점인 거니까 얘는 내용상 조건이에요. 요거 임의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해볼게요. 내용상 조건 먼저 검토하거나 형식상 조건 먼저 검토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분명히 여기에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죠? 자, 비유적 표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야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자, 형식적인 조건에 부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비유적 표현 없으니까. 서책 교과서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인 디지털 교과서 도입. 벌써 나왔네.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인 디지털 교과서.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은 그렇죠. 비유적 표현 들어간 거죠. 그죠? 자, 그럼 바로 갑시다. 내용상 조건. 있는지, 그죠?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도입의 기대 효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는 해당되지만 A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정답일 수가 없겠어요. 그죠?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기억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기대 효과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내용상 조건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요. 그대로 선생님이 4번, 5번 선지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남은 게 요거니까. 그죠? 자, 봅시다.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길을 찾아가는 디지털 나침반 비유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형식상 조건 부합하고요. 그죠? 요렇게 할까요? 그리고 성공적인 도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찾아가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대 효과겠죠. 그럼 여기 내용상 조건 부합하네요. 그럼 정답은 4번 되겠죠. 그죠? 자, 5번이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대요. 자,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기대 효과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식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내용상 조건을 검토하실 필요가 사실 없죠. 어차피 두 개 모두 조건을 부합해야만 정답이니까 빠르게 걸러내시고 나머지에서 내용상 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선생님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느라고 중간에라도 그냥 형식상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내용상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딱딱딱 제거할 것들만 제거하시고 나머지 중에 내용상 조건에 부합하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라는 겁니다. 7번까지 해결했으니까 두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 묶여있는 세트로 왔어요. 자, 가는 장문 상황이고요. 나는 가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문 세트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지문 다 읽어볼 필요 없으니까 바로 선생님이랑 같이 8번 발문으로 갈까요? 안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드렸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요. 제일 첫 번째 세트는 이거였잖아요. 화법. 그러니까 화법 세트는 전략과 전술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발문을 보고 선지를 검토하면서 해당되는 키워드를 잘 뽑아서 지문에 가서 잘 찾자. 이거였죠. 화법과 작문의 융합 세트는 어떻게 풀었었나요? 화법 문제 두 개는 동일한 방식으로 풀었고요. 작문 문제 두 문항은 그와 동일한 방식이 돼 조금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조건에 따른 글쓰기의 전략도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작문 세트예요.
얘는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글의 목적하고요, 글의 주제하고요, 그리고 예상 독자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를 더 하자면 활용 매체까지요. 그러면 4개 모두 찾아야 되나요? 아니요. 3가지 모두 드러나는 경우도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2가지는 나옵니다. 목적과 주제만 나오거나 아니면 주제와 예상 독자만 나오거나 그렇게 2가지만 나올 때는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미루어서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거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목적이에요. 아이스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가 목적이에요.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거죠. 아이스팩의 폐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얘기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요. 그러면 학생의 초고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목적과 주제와 예상 독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발문으로 갈 거예요. 쭉 넘어서 바로 발문으로. 그죠? 그리고 바로 선지로 보면서 역으로 우리가 지문 가서 찾는 방식으로 검토할 겁니다. 자,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에 나에 활용된 것.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에요? 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라. 요건 거죠. 그죠? 계획의 반영 여부를 묻는 문제가요. 이 8번 문제까지 지금 10개 문항 중에 3문항이나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한 빈출 유형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시험에 계획의 반영 여부를 묻는 문제는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앉아 있을 때 계획의 반영 여부를 묻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건 빈출 유형이다. 잘 해결해야겠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심 촉구였죠. 그죠?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해서 제시해야 되겠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아이스팩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니까요.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했는데 상반된 견해를 비교 제시한다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대충 그냥 버립시다. 괜찮으니까. 한쪽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집시다.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이러면 관심 촉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그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미심쩍어, 불안해. 그러면 찾아야겠죠. 그럼 학생의 초고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만 학생의 초고에도 역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한대요.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나눌까? 초고를 딱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고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요걸 그냥 대충 이렇게 한 3등분으로 나눠볼까요? 왜 선생님 3등분으로 나눴는지 아시겠어요? 학생의 초고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총 4개 문단인데 맨 마지막은 너무 짧아서 그냥 요 정도. 그러면 여기서 나눌까요? 여기서 나눌까요? 여기서 나눌까요? 이 분류를. 그죠? 당연히 여기서 하겠죠. 아니라면 2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정도에서 잘라줘야 그 다음부터 유형별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가 너무 뻔해진다고요. 그죠?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일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볼 건데 없네요. 그죠? 안 나왔어요. 2번째 문단의 첫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기를 오염시킨다.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으로 오염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했네. 적절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활용된 걸 골라라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글의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아이스팩 수거 체계의 운영 현황을 제시하겠대요. 아이스팩 수거 체계의 운영 현황이 어떤지가 드러나야 될 건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건 사실요. 요 글자를 그대로 찾는 것밖에 없겠죠. 그죠? 자, 지금 학생의 초고를 한번 보시고요. 3번째 문단으로 가야 된다는 느낌은 오셔야 돼요. 왜냐? 첫 번째 문단 아까 우리가 요거 확인하면서 점검했어요. 2번째 문단 요거 찾았어요. 그러니까 3번째 문단이겠죠. 3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죠? 정부는 아이스팩의 전국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결 방안이네요. 해결 방안인데 그 운영 현황을 제시한다고요? 아니겠지. 그죠? 그 다음에요. 예상 독자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구매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겠대요.
그러면 친환경 아이스팩을 그대로 찾아야겠죠. 찾아가 볼게요. 친환경 소재의 아이스팩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해결 방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제시가 안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래요. 너무 쉽습니다. 그죠? 설문조사 결과가 언급되면 무조건요 수치 정보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 지문 안에 숫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몇 명, 몇 퍼센트, 그죠? 자, 숫자 찾아볼게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8번 문제 깔끔하게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9번으로 갑니다. 화면 깨끗하게 지우면서 선생님이 9번 문제의 발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학생이 나를 보완한대요. 나의 보완할 점이 있나 보다. 그죠? 자, 추가로 수집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3점이네요. 두둥 무섭게 만들죠. 하지만 3점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길어요. 길죠. 길어서 그래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자료 1번 통계 자료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 신문기사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안 끝나고 자료 3번까지 나옵니다. 환경단체 인터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지예요. 그러면 자료 1의 가 내용과 이 내용이, 자료 2 내용과 이 내용이, 자료 3과 이 내용이, 이 내용들이 모두 부합하는지, 그랬을 때 발문에서 얘기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을 수 있겠어? 이거예요. 그죠? 자, 자료 1-가를 활용해서요. 최근 아이스팩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대요. 너무 쉽다. 그죠? 자료 1번에 가로 가보세요. 연간 아이스팩 생산량 갈수록 늘고 있네요. 적절하죠? 굉장히 깔끔하죠, 얘는. 그죠? 자, 두 번째요. 자료 2를 활용한대요. 자료 2요.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대체가 기업의 이익이 된대요. 그럼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그냥 그대로 보이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은 친환경 마케팅 일환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너무 쉽네요. 당연히 일치합니다. 그죠? 자료 3을 활용하면요. 아이스팩을 이용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걸 가정에서의 해결 방안으로 추가할 수 있겠대요. 자, 보겠습니다. 환경단체 인터뷰인데 이런 내용이 들어갈까? 그랬더니 나와 있어요. 화분에 물을 충분히 준 뒤에 아이스팩으로 된 내용물을 올려두면 수분을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대요. 가정에서 화분 키울 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되니까 당연히 적절합니다. 4번이요. 자료 1에 나를 보래요. 그런데 자료 2도 보래요. 그죠? 자,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매립해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매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볼게요. 매립 53.6%에 해당되네요. 그죠? 자,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제시한대요. 그건 아마도 자료 2에 있겠죠? 가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무려 500년 이상 걸린다라고 써있네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죠? 제시해서 대기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어. 오염될 수 있겠네. 그죠? 이러고 넘어가면 실수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점을 지금 놓친 거라고. 그죠? 대기 오염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매립. 그리고 나와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땅속에 들어가서 자연 분해되는데 500년 걸린대요. 이거 토양 오염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사실 허망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독해했는데 세상에 여기서 이럴 줄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잘 봐야 돼요. 그죠? 자, 5번이요. 자료 1에 나하고 자료 3을 활용해서 아이스팩을 버리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분리수거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서의 해결 방안으로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1에 나의 내용 보니까 매립은 아닐 것 같아. 매립은 여기서 썼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각이 있고 하수구 배출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료 3번으로 가보니까 분리배출 규정에 따르면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하수구에 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였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적절하다는 판단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잘 찾았고요. 자, 이제 화법과정문의 마지막 문제인 10번 문제입니다. 자, 깔끔하게 잘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A는요, 보기는요, A를 고쳐 쓴 글이라고 해요. A를 고쳐 쓰기 위해서 친구들이 조언을 했대요. 보기에 반영되지 않은 걸 고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보기하고 지문에 A가 있겠죠. 그거하고 상호간에 비교해보란 얘기인 거예요. 뭐가 달라?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이렇게 자르면 되겠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문장이 3개잖아요. 그럼 A로 한번 가볼게요. A 부분도 보니까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주고 있으면 분명하다.
하지만 아이스팩 없이는 신선식품이 생산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 세 개네요. 다르네. 그죠? 자, 아이스팩이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주고 있으면 분명하다가 그대로 써 있어요. 아니잖아요. 얘가 없잖아. A에는. 그죠? 근데 얘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해 볼게요.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해서 생략된 주어를 밝혔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편의를 주고 있으면 분명하다. 뭐가요? 이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 괜찮네. 그죠? 요거 아주 적절한 조언이었어.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 전체적인 흐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삭제했으면 좋겠어. 여기를 볼 필요가 없죠. A 부분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럼 A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아이스팩 없이는 신성식품이 생산되기 힘들다라고 써 있어요. 그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 아이스팩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오염 문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삭제한 거죠. 그죠? 괜찮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에서는 우리가 정답을 못 찾았습니다. 3번, 4번 가볼게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제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아이스팩일 거예요. 아니, 아이스팩이 여러 가지 오염 문제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찾아보세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자, 4번이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래요. 여기 보이네. 손에 손을 잡고. 그죠? 그런데 그게 A 부분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괜찮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선지는 왜 정답이 아니라 왜 적절한 선지였을까?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에 대한 가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추가로 언급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또 쉬운 게 A에는 없는데 보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가운데 문장이에요.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정이죠.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거다. 결과네요. 됐죠.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화법과 작문의 총 10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해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바로 이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법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지문형 문제부터 나오니까 요거 한번 딱 띄워놓고요. 이 말씀부터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적었어요? 시간, 전략, 전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자, 문법 문제는요. 얘와의 싸움이에요. 문법 이론하고 싸우는 거죠. 문법 이론하고 싸우려면 나한테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론입니다. 험악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문법 이론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아주 든든해야죠. 그리고 딱 마주하는 거예요. 자, 부사어는 문장 구성의 부속적인 성분으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다. 이미 알고 있죠. 왜? 나한텐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선생님, 전 아직 무기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잘 듣고요. 문법 강좌를 잘 찾아서 문법을 잘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와보세요. 아, 겨우 이런 내용이었어? 이거 너무 쉽잖아.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들로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이론 탄탄하게 준비하고 문법 문제로 오셔야 돼요. 일단 지문을 여기까지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고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여기죠.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라고 하면 이걸 사실 탄탄한 이론으로 모두 다 기억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쉽게 얘기를 끝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A로 묶여 있는 거예요. 단독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서 확인하면 되죠. 지문형 문제니까. 그죠? 그럼 일단은 1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기 내용을 뭐하러 읽어봐요? 선지 보고 역으로 올라가는 게 빠르죠. 그죠? 기역과 미음은 같은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야, 아침에 친구랑 싸웠다며? 이거 부사어예요. 그죠? 이거 부사격 조사겠죠. 그죠? 뭘 드러내는 거예요? 시간을 드러내는 거겠죠.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 그죠? 그 다음에 미음 볼게요. 민수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뭘 드러내는 거예요? 원인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도 애고요. 여기도 애니까 같은 형태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됐는데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네요. 그러면 1번 선지는 적절한 진술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정답이 아닐 거라고. 그죠? 자, 2번 가볼게요. 니은하고 디귿은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래요. 보겠습니다. 자, 니은. 민수야, 아침에 싸웠다며? 비문이죠. 싸움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죠?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와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성분이죠. 필수부사어예요. 그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 아,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자, 엄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요. 엄마, 설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물론 의미가 풍부해지죠. 하지만 수의적 성분이에요. 그죠? 필수부사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요 친구하고 설마가 필수부사어야 아니야 요게 헷갈릴 때 요걸 그대로 생략한 상태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지 비문이 되지는 않는지 요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됐네요. 됐죠, 그죠? 자, 3번부터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을은요 문장 전체를 수식한데요. 그리고요 특정 표현과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결코라고 하는 건 뒤에 부정어와 호응합니다. 그죠? 아니, 부정적이지 않은 말을 만들어 놓고 결코를 넣어보세요.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쉽습니다. 비읍이요. 그런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구나. 아유, 동그라미죠. 당연하죠. 사실 이런 것들 지금 모두 다 지문에 있어요. 하지만 일일이 모두 점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5번 선지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시옷은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럴까요? 편하게 기본형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편하다겠네요. 그죠? 편하다라고 하는 용언이에요. 여기에 어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사형 어미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편하게가 됐죠. 그런 다음에 편하게 대하다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편하에, 부사형 어미, 개가 붙었어요. 그리고 특정한 성분, 대했던 것 같아요를 꾸며주고 있네요. 됐죠. 이렇게 쉽다고요. 그죠?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선지 판단은 정말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았고요. 12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2번 문제는 우리를 조금은 힘들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유는 지금 화면을 바꾸지 않아도 이미 보이죠. 그죠? 자,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대해 탐구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식은땀이 줄줄줄 날 수 있습니다. 발문부터 볼게요. 자, A를 참고하래요. 아, 그렇구나. 지문형 문제의 장점입니다. A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보기에 A부터 E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이건 왜 3점이에요? 지문을 검토해야 되는데 보기도 검토해야 되거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죠? 자, 중세국어는 일단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3점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치 불일치만 잘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이 내용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로 갈 거예요. A 부분에 N은 인 거니까. 자, A 부분에 N은 인 거죠. 이해되시죠? A 부분에 N은 이니까 A 부분에 N은 인 거예요. 그죠? 선행체언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체언이죠. 끝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양성 모음 보이세요? 아래 아잖아요. 그죠? 자,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겠군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애가 선행체언의 끝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겠군. 어떻게 아냐면 A 부분 가면 써 있죠. A 부분 가면 써 있는데 사실 A 부분 가지 않아도요. 그냥 봐도 그죠? 여기가 양성 모음이고 그랬을 때 사용된 거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현대어 풀이 보고 푸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현대어 풀이, 여기도 현대어, 여기도 현대어. 다 현대어 풀이가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현대어 풀이 보고 아,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는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만 따졌을 때 선행체언의 끝음절 모음은 양성 모음 아래 아가 사용됐으니까 여기도 애가 들어간 거겠구나. 여기에 조금 더 탄탄함을 필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문 가서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문 가서 A 부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A의 위에서 5번째 줄. 그죠? 그러면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요 세 가지는요. 결합한 체온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L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장소예요? 맞죠? 바다니까. 그러니까 판단된 거예요. 그죠? 요거 괜찮네요. 정답 아니에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그죠? 2번 가볼게요. B의 의는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B의 의 봅니다. 그죠? 특정 체온 뒤에. 네, 체온이에요. 그죠? 자, 특정 체온 뒤에 붙어서 장소. 네, 장소예요. 그죠? 집이니까.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겠군. 얘가 부사격 조사가 맞을까요? 저 집에 가려 하시니까 얘가 부사어죠. 그럼 얘는 부사격 조사가 맞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특정 체온이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고 특정 체온 뒤에 의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확인해요? 가야죠, A로. 그죠? A 부분 가볼게요. 특정 체온들 뒤에서는 애나 의로 쓰이기도 했다. 그럼 애 아니면 의인데요. 여기 의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렇게 설명돼 있으니까 일치 불일치 따지면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자, 3번 갑니다. C의 라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C 부분만 보세요. 그대로. 자, 여기 라와. 그죠?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부사격 조사가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거래요. 자, 일단 이게 비교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니까 탐욕의 불은 이 불보다 더한 것이다. 그러면 요거 보다가 요 라와니까 이 탐욕의 불과 이 불이라고 언급한, 그러니까 탐욕의 불과 불을 비교한 거네. 그러면 비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적달하네. 그죠? 적절해요. 그죠? 그럼 부사격 조사도 맞겠죠. 불보다 더한 것이다. 인 거니까 얘도 맞아요. 그러면 라와라고 하는 게 요건 맞아.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을까? 사실 지문 가지 않아도 되죠, 이건. 이미 알지. 우린 현대국어에서 라와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부사격 조사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탄탄함이 필요해. 그럼 가보세요. 그죠? A 부분을 바로 쓱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죠? 맨 밑에서 3번째 줄이네요.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인 라와는 현대국어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확인이 된다고요. 아, 이것도 정답이 아니네. 자, 그러면 4번, 5번 남았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자, 이는요, 현대국어하고 달리 이 모음 뒤에서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겠군이라고 했어요. 일단 판단해야 되니까 D 부분 가서 이 봤어요, 여기. 그죠? 자, 이. 현대국어와 달리는 일단 모르겠고 이 모음 뒤에서라고 했는데 이 모음이 없는데요. 그죠? 아, 이렇게 허망하다니까요. 그죠? 아, 여기는 어잖아요. 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음 뒤에서라고 했는데 아니 이 모음 뒤가 아닌데 이렇게 해야죠. 그죠?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겠군. 그럴 때 털과 같고인 거니까 사실 부사격 조사는 맞아요. 그런데 이 모음 뒤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 보기의 내용과 선지 4번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네. 그래서 일치 여부만으로도 그냥 정답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탄탄함이 필요하세요? 그럼 이것도 있죠. 왜? A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였으니까. 그죠? 가볼게요, 지문으로. 맨 마지막이죠.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인 이는요,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데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다 맞는 말인데 이 모음 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그죠? 자, 5번 가볼게요. 아니, 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렵지. 근데 하지만 이건 정말 쉽잖아요. 그죠? 자, 5번 선지 봅니다. 의로는, 그러니까 이에 나와 있는 의로는 현대국어에서의 의미와 달리 출발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대요. 그러면 이게 출발점이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살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아, 출발점 맞네. 그러면 이게 현대국어에서의 의미랑 달라야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확인은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모든 걸 다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의로는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는데, 아, 맞아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의로가 출발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더할 나위 없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모든 걸 다 얘기해 줬으니까. 그죠? 현대국어의 의미랑 다른 것도 맞고요. 여기서 출발점의 의미로 사용된 거 맞고요. 이게 부사격 조사인 것도 맞고요. 5번 선지는 적절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깔끔하게 또 해결을 잘 했습니다. 그럼 이제 13번으로 가야겠죠. 자, 보기에 따라 탐구한 내용.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법 문제의 형태잖아요. 그죠?
자, 보기가 나와요. 그럼 보기에서 지금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죠. 그죠? 문법 이론이 나왔고요. 이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선지는 어떻게 구성됐어요? 예문이죠.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긴 예시를 포함한 문장이지.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45문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꼼꼼하게 독해하면서 지금 내가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예를 바탕으로 하겠다. 욕심이 너무 큽니다. 이미 있어야 된다고요. 탄탄하게 한 다음에 오셔야 돼요. 그죠? 자, 일단 확인해 볼게요.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을 둘로 나눈대요. 그랬을 때 나누어진 두 구성 요소 각각을 일컫는 말이래요. 먹이통이라고 하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본다는 거죠.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먹과 이와 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자,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대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선생님 그냥 그림 띄워놓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먹이통. 그죠? 자, 먹이통. 먹이통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단계에서 먹이와 통으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먹이와 통은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단계 여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먹이를 다시 나눴더니 먹과 이로 나눌 수 있게 되더라. 인 거죠. 어근 먹이고 접사 이래요. 그렇죠.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얘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먹다라고 하는 용언에 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먹이라는 명사를 만든 거죠. 이렇게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랐을 때 여기가 어근이고 여기가 어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얘를 잘랐을 때 여기가 어근이고 여기가 접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죠? 얘를 깨끗하게 지우고요. 선생님이 1번부터 5번 선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먹이, 통, 먹, 이. 이해되세요? 동그라미는 어근이고 세모는 접사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울음보는 기억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니은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 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나눠보라고 이건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우리 나눠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보겠습니다. 울음보 이걸 일단 나누자고 이렇게. 그죠? 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럼 당연히 울음과 보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것이고 울음이 다시 나눠지겠죠. 그죠? 울다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그죠? 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근이고요. 접사고요. 어근이고요. 접사예요. 그러면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 적절하네요. 적절한 진술이 바로 나와버렸으니까 우린 정답 1번 체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고 다음 문제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천천히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머지 4개의 얘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헛웃음이에요. 헛, 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덩어리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헛과 웃음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죠? 여긴 더 이상 나눌 게 없을 것이고 웃음은 다시 나눠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웃,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면 얘를 또 어떻게 해서 어디가 어근이고 어디가 접사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자,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고가 아니죠. 여기 어근 아니죠. 접사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손목뼈 해볼게요. 손목뼈. 자, 손목뼈예요. 자, 얘 나눠지면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손목과 뼈로 요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손과 목으로 요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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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이죠. 그죠? 너무 쉽죠, 그죠? 그러면 자, 어근과 접사 아니죠, 어근과 어근이죠. 그죠?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 뒤에는 맞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4번하고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요거 지금 선생님 잘못 지우면은 괜히 착각하셔가지고 4번이 정답인 줄 아시면 안 되니까 지우고. 얼음길입니다. 자, 얼음길. 그러면 자, 길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일단 두 덩어리로 쪼개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얼음하고요. 길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얼음을 다시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과 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어근이죠, 접사죠, 어근이죠, 어근이에요. 그럼 볼게요. 자, 어근과 접사로 아니죠. 어근과 어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어근과 어근, 이거 어근과 어근 아니죠. 어근과 접사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물놀이예요. 이번에는 그냥 여기 지웁시다. 자, 이렇게 지울게요. 깨끗하게 지웁시다. 자, 물, 놀, 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두 덩어리로 쪼개보자고요. 그러면 물놀과 이겠습니까? 물과 놀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물, 그리고 놀이 이렇게 될 거예요. 놀이를 다시 쪼개자면 놀과 이로 이렇게 구분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요거 어근이네요. 요거 접사네요. 요거 어근이네요. 요것도 어근이네요. 그죠? 그럼 자,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고 아, 괜찮네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아니죠. 어근과 접사네요. 2번, 3번, 4번, 5번 선지는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건 딱 하나 찾았네요. 1번.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1번인 거예요. 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띄웠고요. 선생님이 깨끗하게 지우면서 그냥 발문 같이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보기에 기역부터 미음의 문장이 보일 겁니다. 그죠? 이걸 수정하고 싶대요. 근데 그중에 잘못 수정한 게 있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무슨 고민이 계신가요?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죠? 고민님께서 계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자,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도록 간접 높임. 그죠? 간접적으로 높이도록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 높임은요 이거잖아요. 주체에 해당하는 그 주체의 생각이요. 그죠? 생각. 그 다음에 소유물. 그 다음에 신체 부위.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할 때. 그럴 때 간접 높임이라고 하죠. 그죠? 그럴 때 특징이 뭐예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긴 지금 특수어휘, 계시다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있으신가요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네요. 1번은 답이 아닐 겁니다. 그죠? 자, 다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삼촌을 간접적으로 높이려고 한대요.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으로 가셨소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선 삼촌께서 삼촌을 간접적으로 높이도록 한다고 했는데 삼촌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죠? 뭔가 이상하네. 그죠? 자, 뭐가 달라졌는지 볼게요. 할머니를 데리고 온데 할머니를 모시고 해요. 그러면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땐 우리가 객체 높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죠? 객체 높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어에 해당되는 요 목적격 조사는 그대로 쓰죠. 부사어일 때는 깨로 바꾸지만. 그죠? 그리고 모시고로 바꾼 거예요. 데리고를 특수어휘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삼촌을 간접적으로 높인 게 아니라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됐네. 그죠? 여기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부장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려고 한대요. 자, 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그렇죠. 주체 높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격 조사를 이에서 깨서로 바꿨습니다. 그죠? 주격 조사를 이렇게 높였고요. 이제 회의실로 오신다고 하셨어. 온다고 하셨어. 대신에 오신다고 하셨어가 들어갔으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 주체 높임을 실현한 게 맞죠. 그럼 요거 괜찮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갑니다.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이려고 한대요. 언니가 할아버지께 안경을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라고 수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언니가 할아버지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요 니은이랑 동일하게 객체 높임이네요. 그죠? 니은도 객체였는데 그죠? 여기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이었다면 여기는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할아버지께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높임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대신에 드리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쓰죠. 이거 괜찮네요. 그죠? 잘 수정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선지 확인해 볼게요. 자, 미음을 확인하래요. 자, 미음 봅니다.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라는 문장이에요.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도록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봐로 수정한대요. 물어봐하고 여쭤봐의 차이는 특수어휘의 차이니까 문제가 전혀 없죠.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어휘를 사용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이네요. 14번 문제까지 해결됐으니까 이제 1부의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법의 마지막 문제이자 1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선생님 설명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고요. 기억부터 디귿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의문의 변동은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가 있고 없어지는 탈락이 있고 새로 생기는 첨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합쳐지는 축약이 있다. 4개로 나눴네요. 그죠?
의문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음 예시에 나타난 의문 변동에 대해서 발표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하면 되죠. 그죠? 의문의 변동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자, 꽃잎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치읓이 아니라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도 비읍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건 치읓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는 그렇죠.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죠. 꽃잎이 이렇게 될 겁니다. 니은의 영향을 받은 디귿이 니은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야 되겠죠. 비음화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최종 발음과 동일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단어가 이렇게 발음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음은 기역이 남고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기역이에요. 앞에가 기역 디귿 비읍, 뒤에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러면 된소리 대기 적용되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막지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이렇게만 적어놓고 기역과 히읗 그러면 거센 소리 되기. 그렇죠. 축약이 일어나죠. 그래서 키읔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힘 없다인 건데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다음은 이제 어떤 거겠어요?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막힘 없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음은요 여기가 비어 있는 자리니까 그대로 연음되긴 할 겁니다만 연음은 의문의 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고려하지 말고 그냥 적을게요. 막힘 이렇게 업 될 거고 따 되겠죠. 그죠? 된소리 되게 적용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그죠? 그러면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교체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무슨 현상이었어요? 니은 첨가예요. 그러니까 첨가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로 무슨 현상이었어요? 비음화요. 그러니까 교체네요. 여기서 여기로 무슨 현상이었죠? 자음군 단순화요. 그럼 탈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는 된소리 되기니까 교체가 적용된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로 무슨 현상이에요? 거센 소리 되기니까 축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막힘 없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자음군 단순화 적용된 거잖아요. 그럼 탈락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어떤 현상이 적용됐을까요? 연음은 사실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된소리 되기니까 그렇죠. 교체예요. 요렇게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요. 이제 정답 찾으면 됩니다. 기역과 니은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역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니은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2번이요. 기역과 디귿은 탈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역에 탈락이 없습니다. 니은엔 탈락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3번이요. 니은과 디귿은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니은에는 축약이 없는데 디귿에만 있네요. 그러면 니은은 안 되고 디귿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4번, 5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지우고요. 그죠? 자, 기역과 니은은 의문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요. 어떻게 하는 학생을 봤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고등학생인데. 그죠? 자, 교체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죠. 그죠? 의문의 수적 변화가 없으니까 교체는 첨가예요. 그러면 플러스 1이겠네요. 그럼 기역은 플러스 1이에요. 그죠? 니은이에요. 니은. 탈락. 마이너스 1이겠죠? 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긴 마이너스 1입니다. 의문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의문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니은과 디귿은 의문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 줄었죠? 조금 전에 확인했으니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축약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탈락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교체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네요. 어쨌든 의문의 개수가 줄었다는 건 공통점이죠. 그럼 정답은 5번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문법은요, 이론과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문제인 의문의 변동 역시도 완벽하게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모든 단어에 적용할 수 있고 의문의 수적 변화에다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힘든 요소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1부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부에 선생님이랑 더 알찬 시간들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언제나 당신의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 준비를 돕겠습니다. 화이팅!